안녕하십니까.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. 지난주 8호 태풍 너구리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이른바 찜통 더위를 겪었는데요. 또 여기에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까지 찾아와 밤잠 설친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.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폭염 속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 정말 더웠어요. 네, 그렇죠. 이번 주는 어떨까요? 네, 지난주에 이 태풍 너구리가 일본으로 이제 상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북서쪽에 다소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감싸서 이 장마 전선이 완전히 사라졌었죠. 네. 이 지난주 온도는 물론 습도까지 높은 날씨에 이 며칠 동안 한증만 같은 더위가 아주 이어졌습니다. 이 서울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등 이 폭염도 이어졌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이 전국이 폭염에 아주 찜통 더위를 겪었는데요. 지난 주말도 물론 계속 더웠지만 이번 주에는 사라졌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한다고 합니다. 네. 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보통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. 네. 그게 또 걱정이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열사병 환자들도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저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경북 지역인 부산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네. 사실 한 1시간 정도 밖에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더워서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좀 지치더라고요. 네. 이처럼 이 올여름 무더위 예년보다 또 일찍 찾아왔었고 이 장마가 지나면 또 한 번 올 텐데요. 이 열로 인한 피로나 실신, 경련이나 탈진 등의 이 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. 일사병으로 불리는 이 열 피로는요, 몸의 온도가 37도에서 40도가량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데요. 이 약간의 어지러움이나 구토,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. 고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열 실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, 네. 또 땀을 많이 흘려서 몸속 나트륨이 과다하게 빠져나가면 근육 경련과 같은 열 경련도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체온이 40도 정도까지 올랐는데 만약 땀이 나지 않는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하는데요. 네. 이 열사병은 무력감이나 어지러움, 그리고 또 메스꺼림, 구토나 근육 떨림 등 이 다양한 전조 증상을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치사율이 50%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병입니다. 네. 또 이 지면 온도가 만약 55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우리 몸에서는 30도 이상의 이 온도를 몸으로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. 네. 이 어린아이의 경우는 또 키가 작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. 네. 그래서 40도 이상까지 체감 온도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하니 특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런데 벌써부터 올여름에 이 열사병 환자들이, 열질환 환자들이 벌써 100명을 넘어섰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요.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143명이나 발생했다고 했습니다. 네. 이 자료는 이 전국 540개 의료기관에서 참여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로 나온 건데요. 이 143명의 환자 중에서 열 탈진이 절반 이상인 55%를 차지했고요. 열사병과 열 경련, 열 실신 등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나타났습니다. 네. 이 환자 가운데 3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었고 또 33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. 이 열질환이 발생한 시간대 또한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. 예. 이 대부분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가 이 44%로 가장 많았는데요. 그중에서도 3시에서 4시가 제일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또 작업장이나 논밭, 길가 등 대부분 실외에서 이 열질환 환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5배가량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. 네. 또 이에 따라서 이 질병관리본부는 온도가 가장 높은 낮 시간대에는 이 장기간의 이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네, 정말 그렇겠네요. 근데 이렇게 계속 폭염이 이어지게 되면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또 물을 무조건 또 많이 마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더운 날씨 때문에 물 많이 찾으시는데 사실은 이 의사들 같은 경우에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다.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만 물을 아주 많은 양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 동안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적당히 나눠 가면서 수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네. 또 그리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물 말고 대부분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, 또 그리고 시원한 탄산이 있는 음료나 맥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데요. 이 체내 수분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알코올이나 카페인 등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
오히려 체온과 혈압이 높아지고 또 땀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반면에 열질환 환자들이 많이 느는 반면 이렇게 네. 더울 때는 실내 온도를 또 낮추잖아요. 그쵸. 에어컨 같은 것도 많이 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 감기 혹은 냉방병에 또 걸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제 주변에서도 이 뭐 여름 감기 혹은 냉방병에 걸려서 이 실내에서는 긴팔 입고 있는 분들도 사실 좀 많이 볼 수 지금 있는데요. 우리 양 기자도 긴 소매 옷을 네, 입고 그렇죠. 계시죠. 네. 아무래도 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저도 좀 긴 소매를 내부에서는 좀 입게 되는데 네. 이 냉방을 하고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 내부 등과 같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찬 공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뭐 머리가 아프고 전신에 피로가 느껴지고 근육이 아프는 등의 이 냉방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냉방병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데요. 에어컨 냉각수가 세균에 오염된 상태에서 실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이 빌딩 증후군의 일종으로도 걸릴 수 있는 게 또 냉방병입니다. 예. 또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가 심하면 실제 이 더운 날씨에 몸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 자율신경계의 탈진으로 인해서 냉방병 증상이 또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네. 또 이런 이 외부의 요인 때문에 걸리는 냉방병인데,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 걸리는 게 사실 냉방병이잖아요. 네. 하지만 여름 감기는 조금 다릅니다. 이 계절과 상관없이 바이러스 질환인 게 이제 감기인 건데요. 이 냉방기에 이 장시간 노출이 되면 이 코 속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감기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. 이 냉방병하고 여름 감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좀 주의를 해야 하지만 냉방병은 이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사실 냉방비 기구의 사용,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끈다든지 바깥 공기를 잠깐씩 맞는다면 이 수일 내에 사실 증상은 완화가 됩니다. 예. 예, 그래서 이제 외부와 실내 온도 차이를 5도 이상 나지 않게 한다거나 또 1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또 실내에서는 긴 옷을 입어서 이 체온을 유지하는 등 뭐 주위에 이제 다시 생활에서 실천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또 물을 마실 때 너무 시원하고 차가운 물만 마신다기보다는 조금 네. 따뜻한 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열대야 네. 극복 방법까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. 네, 이 열대야로 잠들기 어려운 여름밤, 사실은 뭐 치킨에 맥주, 요즘 뭐 치맥한다고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네. 이 사실은 숙면을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예. 이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고요. 또 기름진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잠들기 어렵게 합니다.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나치게 차가운 물이나 얼음은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또 이제 잠들기 전에 먹는다면 좀 더 장에 부담이 많이 가서 위험할 수 있고요. 또 여름밤에 이 허기진 배를 그러면 어떻게 달래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. 시원한 우유 한 잔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우유에는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아주 높은 이 특이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열대야를 이겨낼 때 우유 한 잔을 하면 이 뭐 잠을 자는 것도 유도하고 또 장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또 있는데요. 이 잠들기 전에 전기 제품의 전원을 꼭 끄고 자면 좀 더 시원한 여름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 공기 자체를 차갑게 하는 에어컨과 달리 사실 선풍기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밤에 창문을 만약에 닫아둔 채로 선풍기를 틀게 되면 오히려 선풍기의 모터가 돌아가는 열 때문에 방 안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에 전기 제품, 뭐 선풍기를 비롯한 전기 제품들,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TV 등과 같은 전기 제품의 전원을 끄고 잠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또 이 만약에 침대에 눕고 15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몸을 식히고 또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은데요. 이럴 때 이제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또 난다고 해요. 그래서 네. 그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양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오는데요.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폭염과 열대야 이기는 방법 한두 개 정도만 실천을 해보면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뉴스 속 날씨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